한국에서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행 와서 왜 꼭 한식을 먹어야 돼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번 여행을 가면 그게 저한테는 이제 3번의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아세요? 안녕하세요, 낭만이들. 낭만한국어 팟캐스트 채코치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가장 행복했나요? 사실 저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월엔 제 생일이 있어서 매년 생일을 기념해서 여행을 다니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7월 중순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방학식이라는 걸 해요. 방학식 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여름 방학입니다. 다들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하고 땡땡땡 종이 울리고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방학을 시작하는 걸 알리는 그런 세레모니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 때는 당연히 이 여름 방학식이 1년 중에 가장 신나는 날이죠. 근데 제가 7월 중순에 생일이다 보니까 꼭 제 생일하고 방학식하고 겹치는 그런 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방학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일이 다가오면 왠지 저만의 방학식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늘 생일에 맞춰서 떠났던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생일을 보내는 건 꽤나 낭만적인 일입니다. 생일 당일에 리조트에서 막 생일 케이크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원분들께서 방에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고 오셔서 되게 귀여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생일이 크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뭔가 그런 이벤트가 생기니까 괜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주일이라고 하기엔 한 이틀 정도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느라 실제 여행 날짜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꿈만 같은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얼굴이랑 몸이 새까맣게 탔어요. 엄청 탔습니다. 오늘은 이 여름 휴가의 기운을 이어서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낭만한국어 팟캐스트. 여러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분명 여행을 좋아할 거예요. 맞죠? 왜냐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이 가득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보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낭만이들도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다 여행을 좋아하더라도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각각 다를 텐데요. 오늘은 제 여행의 이유들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낭만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이방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방인이 됩니다.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 쓰이는 뉘앙스는 타인을 가리키는 말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 낯선 곳에서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너 이방인이지 이렇게는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 된다는 건 날것의 나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지, 뭘 하던 사람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요. 심지어 여행하다 보면 지금이 몇 시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오롯이 그 장소에서 그 시간만 즐기게 됩니다.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날것의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보다 이런 걸 안 좋아했네.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이런 발견들을 하게 되는데요. 눈치로부터 해방이니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런 것들에 도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이 베트남 여행만 8번째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번 다낭에서도 또 새로운 경험에 도전을 해 봤습니다. 다낭은 일출이 예쁘다는 거예요. 바다가 동쪽으로 향해 있어서 특히 일출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출을 보러 바다로 패들보드를 타고 나가는 투어 같은 게 있길래 그거를 전날 밤에 예약을 해서 바로 다녀왔는데요.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놀다가 새벽 4시에 잠들어 본 적은 있어도 아니면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해서 일어난 것 말고는 진짜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진 않는 일이잖아요. 진짜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출을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 깜깜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막 가서 바다에 도착하니까 여명이라고 하는 그 해가 뜨기 전에 노을빛처럼 하늘이 주황빛, 핑크빛, 보랏빛으로 물드는 그 여명을 보게 됐습니다.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로 한 20분 정도 들어갔는데 조금 무서운 거예요. 아마 이번 이 투어가 아니면 스스로 직접 그런 보드를 타고 파도를 가로질러서 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행이라는 것 덕분에 그 선택을 했잖아요. '나는 오늘 일출을 이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보겠노라.'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들어가니까 진짜 눈앞에서 그 바닷속 눈앞에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정말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하길 잘했구나. 그 새벽 4 시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어나야 돼?' 했지만 또 굳이 그 선택을 해 보니 여행이라는 이유로 그 선택을 해 보니 생각보다 정말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마냥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앞에 그 오토바이 그랩 기사님들이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고 계셨거든요. 호객 행위는 길에서 영업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 들어오세요." 뭐 "우리 거 한번 사 보세요." "이거 먹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그런 걸 호객 행위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한국에서 이 호객 행위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내향인이거든요. MBTI I.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반응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한번 타 볼까? 해 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막상 해 보니까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았고 또 그 운전기사분께서 운전을 되게 스무스하게 너무 잘해 주셔서 어 잘 도착했어요. 이 가는 길이 숙소로 가는 길이 미케비치를 따라서 쭉 뻗어져 있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택시 안에서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가는 거랑 또 이 오토바이에서 모든 바람을 이 모든 공기를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달리는 건 또 다른 매력이더라고요. 절대로 저는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일도 또 오토바이 뒤에 탈 일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겠지만 그 한 번의 오토바이 드라이브 경험은 아주 짜릿했고요. 또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은 곳이 베트남이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든 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감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왠지 여행지에 가면 평소에 안 입는 옷, 입어보고 싶었는데 괜히 못 입었던 거, 이런 거 조금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나시거든요. 한국에서 민소매로 된 슬리브리스 옷을 나시라고 그냥 부르는데 평소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걸 잘 못 입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제 팔뚝살이 신경 쓰여서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행지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여행지에서는 과감하게 나시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시원하고 팔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요. 이 걸리적거리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걸리거나 닿아서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걸 뜻하는 단어인데요. 뭐 옷이 걸리적거린다거나 사람이 걸리적거린다거나 이렇게 사물과 사람 모두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편한 나시를 왜 한국에서는 못 입고 다닐까 생각해 보니 그냥 저 혼자 괜히 눈치가 보였던 거죠. 이 살찐 게 신경 쓰이니까요. 내가 나시를 싫어해서 안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입으면 이렇게 좋은데 시선이 신경 쓰여서 안 입었던 거구나. 이걸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낭에서의 말고 또 교토,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아주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 현지 카페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그 카페 안에서 되게 따뜻한 환대를 느꼈어요. 다 일본 분들만 계시니까 낯선 나라의 일상 속에 들어온 그런 기분도 괜히 설렜고요. 근데 그 우연히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SNS에서 유명하다거나 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인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오히려 핫플레이스, 핫플로 소문난 카페에 갔을 때보다 그 카페에서의 기억이 훨씬 좋았고 지금까지도 그 카페에서의 모든 순간 그 나무 테이블의 질감, 커피를 내려주셨던 플레이팅, 그때 그 낯설지만 설렜던 그 감정들이 전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꼭 SNS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남의 취향이 내 취향이 아니라는 것만도 또 알아가고 나만의 취향을 계속해서 새로운 걸 도전해 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치 안 보면서 나로서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서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여행지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은 무엇보다 내 세상을 넓혀줍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한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도 우물 모양이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우물 안에서만 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뛰어오르지도 않고요. 그 우물안 개구리가 그 높은 우물 밖을 뛰쳐나와 보면 사실 이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또 강에 시냇물에 살고 있는 다른 개구리들도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한국이라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이 우물 밖에 전 세계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고 또 인생에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여행이요. 제가 그거를 직접
정말 처음으로 크게 경험했던 여행이 3 번이 있는데요. 하나는 호주에 갔을 때예요. 호주는 하루 일과 시간이 한국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 일찍 문을 닫았어요. 한국은 사실 24 시간 열려 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밤에도 삐까뻔쩍 정말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쪼끔 느지막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야지.' 했는데 카페가 이미 닫혀 있는 거예요. 음 그때가 생각보다 되게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이른 오후였어요. 근데 이제 '그럼 다들 카페에서 커피를 안 마시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신기해서 이제 호주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어떻게 이 저녁을 이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 쭉 보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뭐 바베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들을 정말 사람들하고 보내는 거였어요. 또 길거리에 자동차나 뭐 가방,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뭐 비싸고 브랜드가 명품이고 하는 것들을 잘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음 그렇게 집에서 친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고 와인 마시면서 캠핑카로 바다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물질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뭐 어쨌든 지갑도 구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글라스도 브랜드 좋은 거 이름 있는 거 이렇게 쪼끔 쓰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호주에서 그런 걸 느끼고 보고 느끼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실제로 어느 날 제가 어떤 명품이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가방이었는데요. 그 가방이 갖고 싶어졌다가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호주에 있었으면 이걸 샀을까? 내가 호주를 여행하고 있고 호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가방을 내가 사서 들고 다녔을까?'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 봤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한국에서 이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갖고 싶다고 착각을 했던 거였겠죠. 그래서 그 가방을 안 사게 됐어요. 지금도 그 여파로 그 호주에서 보고 친구들을 보고 한 이후로 그걸 느끼고 나니까 뭔가 명품을 잘 소비하지는 않게 됐고 오히려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이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하와이에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도 웰니스 붐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하와이에 여행 갔을 때는 한국에 그렇게까지 웰니스 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진 않았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외출을 했는데 그때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디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그 아사이볼을 너무 좋아해서 그 리조트 근처에 있는 아사이볼 파는 카페에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른 새벽에도 이미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줄 서서 들어갔어요, 그 새벽에. 저도 나름 오픈런을 한 거였거든요. 오픈런은 한국에서 이런 핫플, 뭐 유명한 가게,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가게들이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대기하거나 그 시간에 맞춰서 빨리 가는 걸 오픈런이라고 해요. 한국어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일 때문에 그 하와이를 간 거였어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아사이볼이라도 먹고 오려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찍
오픈런을 한 거였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아사이볼을 즐기러 그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줄을 서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미 러닝을 하고 오셨거나 이미 뭐 요가를 하고 오셨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오픈런을 한 건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런 걸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됐는데 그때 마라톤이 열리고 있었나 봐요. 그냥 다들 열심히 뛰고, 또 군데군데에서는 그 마라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귀엽게 막 응원 도구 꾸며 놓고 있었고요. 그런 광경도 되게 신기했고, 또 무엇보다 그 선베드에 누운 분들은 전부 손에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낯선 풍경이었어요. 보통은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더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하와이에서 본 모습은 뭔가 진짜 뭐 꾸며져 있는 웰니스, 뭐 어떤 웰니스를 하기 위한 웰니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래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가꾸는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보고 돌아온 일상 속에서도 그냥 사소한 저만의 웰니스를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야겠다 이러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보라카이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셨거든요. 보라카이가 카이트 서핑이라고 하는 바다 스포츠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그 카이트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카이트 서핑이 좋아서 보라카이에 왔었고,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그 시즌이 돼서 또 그냥 다시 보라카이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카이트 서핑을 하면서 또 이거랑 관련된 사업을 도우면서 좀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분의 근황을 보니까 여전히 보라카이에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고, 그 사업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되게 뭐 2호점도 생기고 유명해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커졌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를 따라서 작은 섬으로 모든 삶의 터전을 옮긴 거잖아요. 뭐 엄청나게 다른 준비라던가 걱정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와서 그 섬에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분을 실제로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그게 저한테는 또 큰 영감이었어요. 그냥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그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도 또 다른 도전을 새로운 나라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어쨌든 한국에서는 왠지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았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정답 사회라는 표현을 알려드렸었는데, 몇 살엔 뭘 해야 하고 뭘 이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근데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다 다른 방식으로,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호주에서는 또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고, 하와이에서는 새벽 일찍부터 이 자연을 느끼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달리고 한 마음으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응원해 주고, 또 보라카이에서는 그냥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 보려고 또 다른 나라에까지 그냥 과감하게 와서 머무르고 또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인생에 정답은 없구나. 이 삶에 정해진 답은 없고, 내가 그냥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물박 세상에서 습득하고 보고 겪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나만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에서는 합법적인 낭비가 가능합니다.
이 낭비가 진짜 법적으로 불법이라서가 아니라요. 마음의 죄책감 없이 마음껏 낭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합법적 낭비라고 한 건데요. 여행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저는 이걸 낭비라고 쓰고 낭만이라고 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버린 것 같아서 속상해했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도요. 여행을 떠나면 선베드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다만 봤어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바다멍, 물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멍 때린다라고 하는데, 불을 보면서 멍 때리면 불멍, 물을 보면서 멍 때리면 물멍,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면 바다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물멍 때리러 바다에 간다, 강에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캠핑 가서 불 피워놓고 그 불을 보면서 힐링하는 거를 불멍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가서 바다멍을 때리면서 시간을 하염없이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낭비한 시간이, 그 바다멍을 하면서 그 망고 주스 한 잔 하는 그 시간이 여행에서는 사실 아주 잘 보낸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할 필요성을 버리고, 또 일상 속에서의 바쁘게 보냈던 그런 패턴도 다 벗어나는 거죠. 그 시간 낭비가 결국에 여행지에서는 낭만이 되고 또 여유가 됩니다. 또 어떻게든 옷이 젖을까 봐, 머리가 망가질까 봐 조금의 소나기에도 헐레벌떡 건물 안으로 막 뛰어다니고 우산을 펼치고 했던 것도요. 반대로 여행지에서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죠. 또 씻어야 되고, 또 옷도 더 빨아야 되고, 막 머리도 몸도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겠지만요. 그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가 여행에서는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빗속으로 작정하고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 했던 데가 싱가포르 여행에서였는데, 그때 월드컵 기간이라서 펍에서 이제 신나게 축구 응원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때 한국이 축구를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문득 "우리 뛰어볼래?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빗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싱가포르 여행 중에 다른 날들 다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빗속에서 비 맞으면서 그냥 대책 없이 친구들이랑 까르르르 하던 그 순간만 정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여행 중에 비가 오면 일단 비를 맞으면서 몸을 흔들어 봤습니다. 또 여기서 신기한 건요. 원래는 여행이라는 게 날씨가 완성한다고 할 정도로 여행 가면 예쁜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파란 하늘을 보러 갔는데 날이 흐리면 괜히 뭔가 여행 망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 이런 재미난 추억들을 하나 둘 쌓다 보니요. 이제는 비가 와도 설레더라고요. '낭만이지.' 이러면서요. 그렇게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날씨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돈도 그래요. 물론 모든 여행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행 왔으니까 하면서 뭐 룸서비스도 시켜 보고, 또 오션뷰 방에서 묵어 보기도 하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나 스스로를 대접하는 기분도 내면서 열심히 고생한 시간들을 다독여 주고, 아침에는 짹짹이는 소리와 야자수, 바다를 보면서 눈을 뜨는 그런 호사도 누려보는 겁니다. 절약하던, 열심히 돈을 아끼고 모으던 일상 속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보상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효율의 눈으로 보면
전부 낭비인 것들이지만 여행의 눈으로 보면 다 낭만이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여러분, 행복이 그거래요. 좋아하는 사람과 낭비한 시간. 어떻게 낭만이들도 공감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네 번째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의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 여행이 마냥 좋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여행이 좋기만 하냐 하면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행 가서 친구랑 애인이랑 싸우고 돌아오는 일들도 많겠어요. 그쵸? 여행이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인 만큼 다시 말하면 익숙하고 안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의 탈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만나야 하고 그건 꽤나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특히 음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취향에 맞아서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입에 맞다, 입맛에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행 중에는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다른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맛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게 입맛에 안 맞으면 여행 내내 식사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원래 그냥 못 먹는 게 아니면 아무거나 잘 먹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입맛이 바뀌더니 여행지에 가서도 제가 한식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진짜 절대 여행 가서는 한식당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행 와서 왜 꼭 한식을 먹어야 돼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번에 다낭에서도 그렇고 제가 먼저 한식당을 찾아서 가게 됐어요. 하지만 여행하다 보면 매번 한식당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변에 입맛에 맞는 한식당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 속 그 얼큰한 김치찌개와 라면과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죠. 또 이제 여행할 때 샤워기 필터를 한국인들은 거의 필수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샤워기 필터를 또 매번 교체해 줘야 하고 하다 보면 집에 있는 샤워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숙소를 옮길 때마다 침대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하다 보니 어쨌든 이 내가 항상 편하게 지냈던 내 취향대로 맞춰 놨던 그런 집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 역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내 침대에 눕는 순간 '아 역시 집이 최고지. 홈 스위트 홈이지.' 이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여행을 떠날 거고 또 여행을 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겠지만 하지만 또 막상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날 저녁은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하면서 '크 역시 이 맛이지.' 또 하면서요. 이렇게 여행은 일상에서의 탈출이지만 오히려 또 일상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역설적으로 떠나보니 별거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매일매일이 또 소중한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일은 사실 1년 365일 중에는 고작 며칠이 안 되거든요. 뭐 일 주일, 한 달, 1년 중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 번 다녀온 여행은 그냥 인생 내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되게 반짝이는 보석처럼 여운을 남겨요. 저는 여행을 한 번 가면 저한테는 그게 3 번의 여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행은 떠나기 전인 거죠. 떠나기 전에 그 여행지를 검색해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면서 이제 마음으로 미리 한 번 여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행은 이제 진짜 여행이에요. 그 여행지에 도착해서 직접 보고 먹고 걷는 여행.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은 이제 돌아온 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아 이때 이랬었지.' 막 '아 이때 좋았는데. 여기 맛있었는데. 여기 되게 예뻤는데.' 하면서 추억을 다시 곱씹는 또 세 번째 여행이요. 한 번 여행을 가면 그게 저한테는 이제 세 번의 여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항상 모든 여행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어떤 여행은 진짜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떤 여행은 집에 가기 싫어질 수도 있고 어떤 여행에서는 같이 간 친구랑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팠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여행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가 괜히 갔다 하고 후회한 여행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갈까 말까 할 때 갈까를 선택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내 스스로에게 감사할 정도로 여행을 떠나고 나면 돌아와서는 항상 진짜 그냥 저한테는 늘 좋은 것들로만 남게 됐어요. 늘 옳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여행조차 뭔가를 배우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행 가서 뭐 느꼈어? 뭘 얻었어? 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뭘 배웠느냐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 또 깨달은 건 여행은 꼭 뭘 배워야 하고 뭘 느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행은 떠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떠나봤다는 것. 내가 내 안전한 나만의 공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탐험을 해봤다는 것. 여행을 준비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또 다른 국적의 사람을 구경했다는 것. 또 마음이 행복하고 신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여행이더라고요. 특별한 걸 배우지 않았어도 대단한 깨달음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지나고 보면 분명 조금은 달라진 내가 있었을 거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를 아세요? 일상이 점점 반복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뇌가 그 매일을 그냥 같은 하루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이래요. 5일이 그냥 뇌에서는 하루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을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다시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나이에도 처음 해보는 게 있다니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처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면 그 창문 밖으로 그렇게 커 보였던 건물들도 또 도로도 차들도 아주 작은 레고처럼 보여요. 하늘 위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떠나보려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마지막 표현 하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 다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짜 이렇게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거예요. 구름 위를 난다는 기분이 진짜 이거구나 하면서 구름 위를 날면서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한국으로 여행 갈 그런 날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름이라면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볼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마음으로 먼저 첫 번째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럼 다음 주에 또 낭만적인 이야기들 들고 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낭만이들.